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까지 더운 부분은 아니어서 야외 활동하거나 돌아다니는데 괜찮은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원하기도 한 것 같고요. 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무겁게 흘러가운데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2, 3일의 시장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에코프로의 거침없는 질주와 몇몇 종목군들로 하여금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양극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가는 말이 계속하고 또 나머지가 또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메타의 스레드라는 신규 SNS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종가 매수,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카페에 글을 작성을 했고 영상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관련해서 와이즈버즈가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SNS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이제 카카오톡도 잘 보지 않고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카카오 단체방이라든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SNS라는 세상을 잊고 산 지가 근 수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새로운 뭔가가 출시가 되면서 아무튼 시장에 굉장한 테마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좌우지간 이제 다음 주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요일 날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가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종가 매수를 하고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스레드 출시, 세상에 없던 것, 새로움의 출현과 주식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상승 기대감에 기댄 매매 방식임을 알면 종가 베팅의 개념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주제로 좀 보도록 하죠. 자, 목요일 날 사실 스레드가 출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일단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 SNS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은 사실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빨리 느느냐에 따라 종목의 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에서 새로 출시된 스레드와 얼마나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주식에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종가 매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다음날 주가 상승에 대한 갭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매매인 거죠. 개인적으로 최고의 종가 베팅은 뭐라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저는 최고의 종가 베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따라는 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상따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상따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상한가에 잘못 들어가게 돼서 그게 풀렸을 때 그 고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하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슈가 괜찮다 하면은 첫 대장주 상따를 즐겨서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상따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 올려야 가능한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따를 하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수없이 도전을 하고 소액으로 매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기대감에 의한 또한 아주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는 사실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지 않아도 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종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거를 종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정리를 하자면 이슈의 신선도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며
발생된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나왔던 스레드의 단기간 1천만 명 돌파, 이거는 분명히 이제 1천만 명 돌파에 시장은 반응을 한 거죠. 시장이 1천만 명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도 없고 반응을 안 했다면 이 종목이, 이 스레드가 1억 명을 돌파한들 시장에서 뭔가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천만 명이 돌파했는데 시장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숫자의 발생 5천만 명이라든지 1억 명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이 흥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세워볼 만하고 시장에 분명히 이슈를 끌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최고가 발생할 때는 뭔가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잔잔한 호수에 스레드라는 돌을 누군가가 던졌고 그 돌에 의해서 이제 작은 파도가 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호수 안에 있던 밑바닥에 있던 쓰레기까지 다 한 바퀴 뒤집어 엎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 사이에는 이 썩은 매물들이 전부 다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썩은 매물들을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더 높게 올리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장중 위아래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을 때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신 없으면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면 간단합니다.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기대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러한 이벤트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종가 매매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매매이기도 한데요. 종가 베팅, 하나의 이슈에 내 모든 것을 걸게 된다면은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렇게 내 파이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이슈여도 그 폭을 뭐 1,000만 원 하는 사람은 그래 1,500까지는 올릴 수 있다 치죠. 3,000 하는 사람은 4,5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몰빵해 버린다 했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안 떠버렸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비중이 들어가게 되면 더 먹을 것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 메타의 신규 SNS 플랫폼인 스레드가 정식 론칭이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저도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봤고 사실 또한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슈에 대한 크게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안 해서 놓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SNS를 하지 않는다고 주식하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목요일 시간 외에 스레드의 단기 1천만 명 가입 돌파 이슈와 함께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가 당시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요일 시장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 이슈로 상한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대장주는 상따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생각과 나머지는 그냥 종가에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하루를 좀 지켜봤고요. 왜 일등주를 상따를 하고 나머지는 종가 매수를 계획했을까? 이 부분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위에 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주 상따, 1등주를 상따를 한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베팅을 한다라는 것이나 오전 빠른 시간 내 상한가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요. 이 이슈의 사이즈가 크다고 한다면 빠지더라도 주가가 예를 들어서 1등주가 빠지더라도 1등주는 반등을 줄 수 있고 결국 상한가를 마감할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두렵지만 대장주를 상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장중 매매를 패스하고 종가에 대응하는 것인가는 뭐 물론
그래요. 장중에 매매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캘핑 매매를 하던지 지지와 저장을 활용해서 눌림 매매, 돌파 매매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종가까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확인하고 스레드 관련 후발주 혹은 찐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장중에 중간중간 확인하기 위해서 장중 매매를 하지 않고 종가까지 최대한 기다려주고 대응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셨다시피 선물 1조 3천억 매도와 더불어 시장의 상태가 매우 별로였습니다. 이럴 경우 장중 흔들림이 많으니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종가에 대응하는 것이 어찌됐든 이롭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왜 종가 매매를 할 이슈라고 봤나? 인스타그램 가입자 수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가 출시한 스레드, 최소한 주말에 가입자가 감소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본 1억 돌파는 문제없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주말 사이 시장에 관심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일론 머스크, 저커버거의 현피 이슈가 있었죠. 뭐 둘이 옥타곤에서 뭐 한판 붙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트위터 대 스레드로 글로벌하게 이슈가 생성되고 있는 부분이 스레드의 궁금증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련의 매매 과정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이슈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고민과 거래량, 거래대금은 절대 주가를 속일 수 없다 라는 점을 인지하여 어찌되었건 거래대금,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에서 매매 관점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걸 실제로 매매로 연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잠재된 손실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의 데이터로 손실의 기억을 지우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스웩으로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래는 이제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EM넷, 한국정보인증 뭐 몇몇 종목군들이 더 있는데요. 몇몇 종목군들이 더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본다면은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종목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차트 뭐 길게 본다면은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와이즈버즈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베팅하는데 와이즈버즈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800억대, 850억대에 여기 보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좀 가볍죠. 대신에 이제 모비데이즈는 그거보다 시총이 좀 무겁습니다. 2천억이 2천억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무거웠던 거고요. 나머지 뭐 EM넷이라든지 종배를 안 했던 거는 차트 베이스가 너무 안 좋아서 세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도 이 베이스가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은 저는 안 받고요. 안 받고,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얘도 마찬가지로 차트 베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봤습니다. 뭐 FSN 이런 종목군들도 다 움직였는데 얘도 별로 차트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매매를 한 종목은 그냥 와이즈버즈 하나. 여기에서 갭 뜨면은 돌파갭이잖아요. 상가 가고 뭐 돌파갭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도 반 팔고 이제 반 팔고 반 가지고 넘어가는 거고요. 3분봉으로 보니까는 이런데 이 짧은 구간에 두 번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 한 두 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고, 모비데이즈 또 마찬가지로 분할로 이렇게 사서 넘어갔죠. 사실 뭐 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도 되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잖아요. 1100억, 1160억, 그 다음에 뭐 한국정보통신 뭐 380억, EM넷 기껏 터져봐야 얼마나 터졌나? 380억.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모비데이즈와 와이즈 버즈를 매매하는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영상 도움 되시면 댓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